안녕하세요. 파이어족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 1구역 레미안 분양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동네인데요. 그러다 보니 더 디테일하고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레미안 대단지, 흔치 않습니다. 거의 3,000세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단지인데요. 올해 9월에 분양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더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는 꼭 분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휘경 이문 뉴타운의 대장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5년간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레미안 사업을 접는다, KCC에 매각할 것이다, 이런 루머들도 많았었는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아파트 시장 왕의 귀환을 알리면서 공급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에 짓지도 않아요. 서울이랑 부산, 그리고 해봐야 수원까지만 딱 사업을 합니다. 워낙 고급화 전략을 지향하는 브랜드라서 땅값이 싼 데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유니크한 아파트 브랜드가 이문동에 들어옵니다. 이 사진은 재개발 지역 철거 전 사진이에요. 소형 빌라나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는데요. 굉장히 노후됐었죠. 이 지역을 전부 철거하고 이런 조감도와 같은 모습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세대수는 총 2,904세대입니다. 이 중에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는 세대수가 803세대고요. 80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 중에 1,560세대 정도가 조합원 물량이고 대략 540세대 정도는 임대로 공급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분양 공급 세대수를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이 일반 분양 공급 물량이에요. 5위 타입은 87세대, 7위 타입은 178세대, 84 타입은 491세대, 그리고 대형 평수도 있습니다. 99 타입이 47세대로 배정되어 있네요. 추첨대 물량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심지어 1주택이신 분들도 기존 주택 처분 서약만 하시면 청약 도전이 가능하십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단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이 남쪽이에요. 중앙에 큰 도로를 끼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입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로 진입하는 입구들이 보여요.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요. 우선 임대 물량이 최외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한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84 타입은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쪽에 많이 몰려 있네요. 남쪽으로 외대가 면하고 있어서요. 아마 외대 캠퍼스가 보이는 뷰를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홍색은 59 타입인데요. 전부 다 조합원 물량입니다. 일반 분양에는 59 타입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닌 거죠. 여기 형광색으로 표시된 세대들이 74 타입입니다. 30평 아파트예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주황색으로 표시된 세대들이 52 타입입니다. 도로 쪽에 몰려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은벽 잘 세워줄 겁니다. 그나마 이 동네에서 지금 여기 이문 1구역이 가장 조용한 지역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문 휘경 뉴타운은 지금 재개발 진행 중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문 1구역이 여기고요. 바로 작은 길 하나 건너서 이문 3구역이 있어요. GS건설이랑 현대산업개발, 그러니까 자이랑 아이파크가 공동 시공하는 단지고요. 여기 휘경 3구역은 SK뷰인데요.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1호선 지하철 라인이 지나가요. 여기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쪽 지하철 라인은 지상철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로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 거죠. 당연히 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물론 방음 시설도 설치하고 샤시도 차음 성능이 뛰어난 자재로 설치하겠죠. 창문 닫아놓으면 잘 안 들릴 겁니다. 근데 여름에 더워서 창문 열어놓으면요. 지하철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아마 이쪽 사시거나 자주 다녔던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소음 측면에서 비교하자면 여기 이문 1구역이 3구역보다는 좋은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문 1구역 입지 분석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1호선 역세권입니다. 외대암역, 신의문역 두 군데 모두 도보로 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대랑 한예종, 경희대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대학가 근처라는 것은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요. 식당이랑 술집들이 많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번잡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취향이니까 잘 판단해 보셨으면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청약을 스킵할 정도로 크리티컬한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도상으로 우측에 보이는 도로가 동부간선 도로입니다. 굉장히 편리한 도로예요. 강북 지역을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곡 정릉 지나고 국민대 지나서 홍제까지 가고요. 그 내부순환도로를 따라 더 가시면 성산, 마포, 망원까지도 연결됩니다. 내부순환도로 잘 알고 계시죠? 뭐 막힐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도심지로 다니시는 것보다는 훨씬 빨라요. 그리고 이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강남 넘어가기도 편해요. 이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시면 한양대, 왕십리 지나서 서울숲까지 가고요. 거기서 성수대교만 건너면 바로 압구정입니다. 만약 이 동네에서 살게 되신다면, 그리고 자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동부간선 도로는 거의 매일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랑천을 따라서 수변공원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까지도 운동 삼아 다녀올 수 있고요. 농구 코트도 있고 배드민턴장이나 기타 운동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특히 공부에 지친 중고등학생들이 친구들하고 농구하면서 땀 흘리고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살면요,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문 1구역 생활권 내에 대형 대학병원이 2개나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은 바로 인접해 있고요. 회기역 방향으로 5분 정도만 가면 삼육서울병원이 있어요. 대형 대학병원은 확실한 부동산 가치 상승 요인입니다. 지방 소도시나 심지어 경기도의 도시들도 대형 병원이 하나도 없는 도시들이 많아요. 각 지자체들이 대학병원 하나 유치하려고 엄청 힘쓰고 있죠. 부동산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인프라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당연히 서울 집값이 높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형 병원이 이문 1구역 근처에는 2개나 있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학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거주 지역을 선택할 때는 상권보다도 학군이 더 중요합니다. 상권은 사실 서울에서 안 좋은 곳이 있나요? 마트나 쇼핑몰, 영화관, 뭐 이런 상권들 없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걸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상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서울시 부동산 입지 분석을 할 때는 학군을 위주로 봅니다. 대학 입시 현황이 좋은지, 주변에 학원가는 잘 형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학군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치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입니다. 일단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쪽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학생들이 듣는다면 조금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학생들이 제 영상을 보시지는 않겠죠. 이문 1구역에 거주를 하시는 학생분들은 경희여고나 경희고, 청량고랑 휘경여고까지 배정이 될 겁니다. 이 지역의 학군은 상급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급지도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상중하 중의 중, 하에 더 가까운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입시 교육은 서울에서 시켜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정작 서울에서도요, 전교 1등도 서울대 못 가는 인문계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이 동네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암튼 제가 대학교 입학 현황들을 살펴보던 중에 대학교를 잘 보내는 학원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휘경동에 있는 드릴스터디라는 학원이에요. 학원 위치가 3군데나 소개되어 있는 걸 보면 규모도 꽤 있는 학원인 것 같아요. 대학 입시 실적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심지어 한의대도 합격했네요. 이 학생은 뭐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다 붙었나 봅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19년도에 이어서 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인서울 대학들을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현재 거주 중이시거나 나중에 이문 1구역 레미안 청약 당첨되셔서 자녀분들 학원 알아보실 일 있으시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좌측 표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평형 타입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표가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일반 분양 물량들의 분양가를 예상해 본 것인데요. 제가 뭐 고급 정보를 알아내서 이렇게 예상해 본 것은 아니고요. 이미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과 소식들을 기반으로 저 스스로 예상해 본 겁니다. 이문 1구역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이 예상 분양가를 보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른 유튜버들이나 블로그에서 본 것보다 예상 분양가가 좀 높은데 왜 더 높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왜 현재 예상으로 거론되는 분양가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이 자료는
2021년 4월 6일에 이문일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산권리 지킴이 카페에 올라왔던 자료입니다. 현재 조합원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죠. 불합리한 기부 체납 반대, 도정법을 무시한 기부 체납 세대당 6천만 원 부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좀 더 같이 읽어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부 체납 후 기존의 기반시설은 무상으로 양도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문 1구역은 기존 국공유지를 약 900억에 유상 매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도 진행이 되었었나 봐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여기 보시면 소송 패소로 무상 양도는커녕 900억의 유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이미 소송 패소한 거면 결론 난 거 아닌가요? 소송에서 판결이 났는데 민원 제출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어쨌든 지금 조합원분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요.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의 시작점이 바로 일반 분양가니까요. 오히려 세대당 6천만 원이나 내야 되는 악조건에서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가를 높이려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문 1구역 재개발 사업의 히스토리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약 넣으시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재개발 지역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있고 절차들마다 소요시간은 대략 이 정도 걸렸다.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예측하는 것이 투자 결정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2006년에 되었네요. 조합 설립 인가는 2008년부터 진행이 되었었고요.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지금이 2021년이고 입주가 2024년이니까 정비구역 지정되고 약 18년 정도 후에 입주하는 거네요.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2009년, 설계자는 2001년이네요.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건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20년 전에 설계자를 선정했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재개발 지역은 보통 15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재개발 사업이 10년 이내에 종료된 실적을 아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것을 잘 해냈고 어떤 과정들을 생략하고 수월하게 넘어갔었는지 10년 안에 재개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꼭 10년이 아니더라도 빠른 기간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곳이 있다면 댓글로 꼭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문 1구역에 관한 정보들을 전해드렸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9월에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 보자고요. 그때까지 자금 마련 계획 잘 세우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